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이구나. 이렇게만 치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처럼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1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성 딱 뜨면 지역이 뜬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 대상이 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오네요. 2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소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간다고 그랬죠? 영속성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비소모성 이꼬르 영속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얘가 물리적 위치 또는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이었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결국 부동성이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꼼짝마라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 효과 발생하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부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인접해 있기 때문인 거죠. 인접성까지. 4번.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집가 상승의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럼 인간이 점점 늘어나면 상대적 희소성이 커지죠. 그래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을 해요. 그래서 수요끼리 경쟁하니까 집가는 매우 높이 올라가죠. 집가 고현상, 높을 고자, 집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5번.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개별 거래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 거래 정보를 입수하는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지금 2번이죠. 외울 때 제가 꼭 뭐 하나를 외워두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영재, 임소영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생산 이론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영속성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소유이익, 소득이득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영속성.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특성, 토지 특성에서 기간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건 영속성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속성인 거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교 대상은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기억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2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속성 때문에 소모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토지를 둘러싼 인근 주변 환경의 시장성이 감퇴되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죠.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각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죠. 2번. 부동성,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 간, 지역별로 달라진다. 무조건 뭐다? 부동성입니다. 3번.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이, 토지 절대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공간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더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그럼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합쳐지면 이때는 무언가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요. 그래서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는 정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지이용의 집약도라고 하고요. 그때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걸 집약적 이용 또는 집약화된다는 표현을 써요. 이번에는 자본과 노동이 조금밖에 투입되지 않으면 듬성듬성 이용하다. 이게 한자로 조방이래요. 그래서 조방화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집약화가 될수록 층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개별성으로 인해 개별성은 다다르다 이질성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인접성.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영향 끼치지 않아요.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영향 끼치지 않아요. 인접성. 그 다음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죠. 인접성,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개별성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병합 분할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토지를 쪼개고 합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인간이. 그래서 얘는 인문적 특성이었습니다. 3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기억.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켜. 국지화 딱 뜨자마자 뭐로 가죠, 여러분? 그렇죠.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부동성을 딱 찾는 순간 부동성이 없는 2번과 5번을 지워주면 되겠네요. 절대로 다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지워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니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임소영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영속성이에요. 그럼 니은의 영속성이 아니래를 지우면 3번과 4번이 지워지네요. 답은 1번이겠죠, 지금. 되셨죠? 그 다음, 디귿. 최유용의 성립 근거가 된대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온 거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대요. 다 다르니까. 개별성 때문이겠죠. 대체관계가 제약되는 것도 비대체성. 그게 바로 뭐다? 개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의 또 다른 표현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 대체죠. 비대체성. 그리고 다르다, 성질이, 이질성이었습니다. 4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유발시키며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토지의 양 한정돼 있다. 인간은 점점 늘어난다.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한다. 그래서 수요자 경쟁의 시장이지 공급자 경쟁의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지가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토지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빌려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 지대도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한정된 토지를 아무 용도로나 이용하면 안 되겠죠.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개별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을 하죠. 3번.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그럼 결국 지금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는 지방세죠, 여러분. 우리 지방세를 어떻게 기억했어요? 지역세라고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지역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부동성이네요. 그 다음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는 수익환원법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삼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로 직접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삼각자산 비읍, 직접의 비읍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전체 토지의 양은 늘릴 수가 없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정 목적 토지가 필요해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용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죠.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용도 전환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인해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X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량 증가 못해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때 이 용도적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지역세라고 기억해 두시면 정말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5번.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즉 생산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부증성 때문에. 2번. 자연물인 토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독점 소유욕이 발생해요.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했다 해서 농지나 택지가 확대된다고 해서 얘는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용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선천적으로 고정, 불변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어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예외 있다 그러면 무조건 X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그래서 3번이다. 4번. 지대 집값 발생시켰죠? 최유용의 근거가 된다. 지문이 지금 똑같이 돌고 있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어요.
6번.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골라보래요.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 자본이익은 산값보다 판값이 높아지는 거죠.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익인 거예요. 그럼 팔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말에, 투자기간의 말에. 그 다음 운용이익은 투자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수익 들어오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임대 수입이에요. 2번. 결정타를 날리네요. 두 번째 지문.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모 떴어요, 여러분? 소모되지 않는데요. 비소모성이잖아요. 비소모성. 그리고 이 부분 임대 수입 딱 뜨고 소유 딱 뜨자마자 임소형 기억나시면 되는 거죠. 임소형. 그래서 영속성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영혼이 계속되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겠죠. 일회용품이라면 관리 안 한다는 얘기겠어요? 관리는 지속적인 관리죠. 기간의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영속성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 많으셨어요.